한 주간의 중간이죠. 수요일 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여러분에게 날씨와는 다르게 오늘 하루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자,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아주 유명해지신 이 현대 BNG 스틸의 정일선 사장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21일 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죠?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서 이제 지난 4월에 말썽이 나섰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5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운전기사 61명 중에 12명의 운전기사를 교체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폭언, 폭행, 또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이 부분을 결국 확인이 돼서 이제 폭행한 기사는 한 명인데 결국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서 언론 보도를 타고 다시 4월 달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3년간 12명이 교체되고 수행기사는 그리고 회사 전체로는 61명이 회사 전체로는 그런데 정일선 사장 수행기사는 아니죠. 포함이 된 거죠. 근데 80시간 넘게 근무한 운전기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로기준법상 이제 주 40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56시간 이상 80시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폭행죄가 이제 사용자 측 폭행이라서 근로기준법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제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에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다만 사용자와 피용자 합의해서 56시간까지 단체 협약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56시간이죠. 그런데 이 정일선 사장의 기사들은 80시간 일주일에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 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정일선 사장에게도 결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운전기사가 자기를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피로를 못 이겨서 그럼 자기 목숨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같은데 왜냐면 빨리 가자 그러면 모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라 이게 매뉴얼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통법규로 인한 벌금은 전부 다 회사에서 물어주겠죠. 또 돈이 많으니까. 늦으면 늦는다고 또 욕을 들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일찍 가면 내 아까운 시간을 왜 낭비시키느냐라고 해서도 욕을 먹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고용주들은 기사가 준법 운행하면요. 폭행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왕인데 왕 마음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신호 지키고 이러면요. 넌 누가 주인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폭행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서울 러시아워 때 퇴근 시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수원까지 20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거든요. 진짜 저도 경찰을 하면서 형사 기동대 차에 이 돌리는 경광등을 켜고 또 수원까지 20분 못 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주로 20분에 갔는지. 헬리콥터 운전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걸 그래서 보면 가태료가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스티커 범칙금 발부받으면서도 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했어라는 칭찬할 정도로 하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행을 하는 것도 주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도하게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근무 수당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이 부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욕설과 폭행이 난무를 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굉장히 엄격한 구율 왜 140장 분량의 A4 140장 분량의 매뉴얼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하고 방법이 딱 정해져 있었고 또 신문 두는 위치도 정해져 있었고 세탁을 할 땐 반드시 초벌 세탁을 해야 되고 양말을 접을 때에는 군대에서처럼 각을 3번 딱딱딱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욕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주종 관계라고 봐야죠. 이거는 노사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격적 관계 이런 건 완전히 없고요. 주종 관계라고 봐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이게 과연 주종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마의 유턴 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마의 유턴 지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분들이.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보통 30m 전방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있으면 끼어들어서 요령껏 200~300m 전에 유턴을 해야 돼요. 불법 유턴을 하거든요. 흰색 선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선 밖에서 하게 되면 이게 불법 유턴에 대해서 범칙금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쫙 유턴하려고 서 있는데 그걸 300m 전방에서 유턴하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오면 쿵덩쿵덩 뛰는 마의 유턴 지역이라 그래서 기사분들이 이런 어떤 행패도 당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가에서 이런 사람한테는 헬리콥터를 타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사고 나서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딴 사람도 다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 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 근데 문제는 매뉴얼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요. 그건 페널티를 아니, 주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 어떻게 그건 할 수...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네. 그 부분 가지고는 입건이라든가 처벌이 곤란하다. 예. 상호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인 맹점을 벗어나야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폭행은 지금 한 명이 있었다라는 네네. 건데 진짜 한 명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건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수명의 어떤 폭행이 있었다는 그런 증자들이 있었고 예.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조사할 때는 다 피해버리고 폭행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만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추론을 해보면 상당히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과태료를 한 달에 500, 600 쓰는 분이 다른 폭행 당했다는 기사들한테 돈으로 입막음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게 폭행 사실이 지금 한 명이라서 그렇지 많이 이게 그 12명이지 않습니까? 다 하면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기소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네. 그러면 처벌 수위는 뭐 그냥 벌금 정도 아닙니까? 벌금 내지 뭐 예. 그냥 뭐 기껏해야 벌금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사람을 뭐 이걸로 인해서 집행유예하기도 조금 힘든 사안이 아닌가. 이분이 지금 어떻게 기사한테 운전을 하라고 지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 과거 매뉴얼대로 요구를 한다면 제가 볼 땐 이 차량의 번호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비켜줘야죠. 사고가 그래야지 있으니까요. 우리를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암만 돈이 많더라도 지금 이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맞거나 욕을 얻어먹은 그 기사분들도 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부터 인간의 자존감을 갖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